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발해 문명인 신선도 홍익인간 광화세계를 지향하는 신명나는 우리 역사 제24회 주제는 세계적인 성웅 이순신 제독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순신 장군은 조선조 선조시대에 임진왜란 정유재란 7년 전쟁에서 나라가 패망할 위기에서 거북선을 만들어서 제해권을 장악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라를 구하시고 23전 23승에 그러한 전적을 올려서 해군의 신으로 그렇게 알려진 분입니다. 민족자주사학자 단재 신채호 선생님은 리순신전에서 영국의 호레시오 닐슨 제독이 트라팔가 해전에서 나폴레옹의 그러한 불스페인 연합 함대를 무찔렀는데 이순신 제독이 한산 대첩을 거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뛰어난 영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유수한 나라의 해군사관학교에서는 그런 이순신의 전법을 다 공부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순신 제독이 세계적으로 위대하다는 것은 우리 사학자만 그러는 게 아니고 1904년 5년에 노일 전쟁이 있었습니다. 러일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일본이 승리를 했는데 그게 결정적으로 스시마 해전에서 일본군이 세계적인 러시아의 발틱 함대를 붕괴시킨 겁니다. 그때의 그러한 대장이 일본인 도고 헤이하치로라고 합니다. 도고 헤이하치로 제독이 그렇게 러시아를 물리치고 일본이 그 세계에 등장하는 중요한 계기를 말했는데 어느 기자들이 이제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일본의 윌슨 제독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칭찬하려고 그런 거죠. 그랬더니 이 도고 헤이하치로 제독이 뭘 그런 윌슨 제독을 어떻게 나한테 비교할 수 있느냐 이렇게 굉장히 깎아내렸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일본의 이순신 장군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화를 냈습니다. 이번에는 화를 낸 것은 자기를 깎아서 그런 게 아니고 이순신 제독은 신과 같은 분인데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이순신 제독에 비유하느냐 이런 뜻에서 그렇게 화를 냈던 겁니다. 그와 같이 이순신 제독은 세계적인 성웅으로 그렇게 이름이 나 있는 겁니다. 이순신은 1545년 3월 8일 지금 서울 중구 인현동 지역에서 태어났는데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생겼던 것은 할아버지가 조광조와 같이 김효사화에 대해서 사형을 당한 겁니다. 그것이 두고두고 문제가 됐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아버지는 덕수이 씨 이정 씨이고 그 다음에 어머니는 당 씨였습니다.
1545년 3월 8일에 태어났는데, 처음에는 이순신 장군은 문과를 보려고 그러는데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할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려서 이랬기 때문에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순신 장군은 전쟁놀이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그 아버지가 견디다 못해서 이순신의 외가로 아산으로 가서 거기서 많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랬다가 아주 늦게 그런 할아버지의 영향으로 늦게 1576년 그 무과에 급제를 한 겁니다. 아주 늦게 됐죠. 무과에 급제를 늦게 했을 뿐 아니라 그 후에도 많은 그 어려운 그런 지정을 당했습니다.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지위도 안 높아지고 그러는데, 그것은 할아버지가 그 김여사와 때 역적으로 돌아가신 그 영향으로 그런 것인데, 그것은 또 하나 인간의 그런 내적인 성장을 가져오기 위해서 내성위왕, 유기에서 말하는 안으로는 성인이 되고 밖으로는 왕처럼 되는 그런 이상에 맞는 그런 훌륭한 인격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 백두산 동구 비보에 임했다가 그 다음에 1579년에는 충청도 절도사 군관으로, 그 다음에 전라도 그 발포만호로, 또 그 다음에는 함경북도 경원의 경원보 군관으로, 그 다음에 여진조 그러한 그 전쟁이 벌어졌을 때는 훈련원 참관으로 원균 장군 밑에서 그렇게 지내게 됐습니다. 그때 원균은 불영구사를 했고, 그 원균이 선조 실력에는 매우 그 정성스럽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장군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1588년 그 이순신 장군은 원균 장군, 이일과 장군과 함께 그 여진군을 격파하고 그 종성 부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589년 전라 순찰사 이광의 군관이 됐고, 그 다음에 정읍평감, 그 다음에 강계 만포진 거기 병마 첨절대사, 그 다음에 1591년 진도 군수로 갔다가 부임하기도 전에 전라좌도 수군 전도사가 됐습니다. 그것이 임진왜란 일어나기 1년 전인데, 그때 이순신 장군은 선견지명이 있으셨던지 거북선을 제조하고 그러한 모든 침략에 대비하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임진왜란이 날 때까지의 그러한 과정을 보면은 이성계가 조선조를 세우고 그러면서 초기에 사화와 당쟁이 있었고, 세종 때는 이종문을 시켜서 대마도를 정복을 하고 외교를 위해서 삼포를 개항하고 유화책을 썼는데, 삼포 왜란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 비변사를 세워서 국방을 튼튼히 하고, 또 율곡 이이 선생은 앞으로의 전쟁을 위해서 10만 양병론을 주장했지만 그것을 정부에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일본은 100년 동안의 전국으로
굉장히 혼란이 많았었는데 대망에 나오는 것처럼 오다 노부나가라는 그런 뛰어난 장수가 나와서 천하통일에 나섰고, 그러다가 그 부하의 배신으로 절에서 불타 죽으니까 그 틈을 이용해서 원숭이를 닮은 충신수길이 천하의 대권을 잡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명나라를 정벌을 했다니까 길을 비켜주고 수교를 하자, 그렇게 우리나라에 통보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거부하게 됐죠. 물론 그 전에 일본으로 황인길과 김상원을 보내가지고 일본을 탐색하게 했는데 그 정사와 부사의 의견이 다 달렸던 거지요. 그래서 1592년 4월 13일 소서행장 고니시 육기나가와 갓도 기영화사가 조선에 상륙해서 쳐들어오면서 우리나라 보고 명나라 가는 길을 비켜라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싸워다 죽을지언정 가짜로 길을 빌려주진 않겠다. 그래서 한성에서 신립장군을 내보냈는데 큰금대에서 대패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성부의 그런 선조 임금을 비롯하고 많은 사람들은 북쪽으로 도망가가지고 개성, 평양 거기 거쳐서 신의까지 가고 2개월 동안 파죽지세로 공격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4월 하순경에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고 옥포해전, 사천, 당포, 당항포해전 이런 걸 전쟁을 하면서 7월 8일 한산도 대첩이라는 세계 역사상 큰 해전을 겪으면서 제해권을 장악했죠. 그때 서울에 쳐들어온 일본의 장군이 고니시 유키나가고 그건 남대문 쪽으로 올라갔고 가등 정정은 동대문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별개의 얘기지만 일제가 우리나라를 합방한 후에 남대문을 조선 보물 1호로 정하고 동대문을 조선 보물 2호로 정했습니다. 그것은 소서 행장이 우리나라를 서울을 침략한 것을 기념한 건데 그러면 해방 후에는 그것을 바꾸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걸 안 바꿔가지고 남대문은 국보 1호, 동대문은 보물 1호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대문이 몇 해 전에 탔어요. 그러면 그 의미가 더욱 없어서 국보 1호를 바꿔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그런 통치를 하는 사람들은 제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시대가 가는지도 모르고 국보 1호를 그대로 남대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보 1호를 하려면 단군 조선 때 천하의 태평을 빌은 강화도 만산 참성단이나 또는 한글이나 또는 국보적 사료가치 있는 헌단국이나 또는 불국사 석굴암이나 이런 것을 국보로 1호나 이런 걸로 정해야지 남대문은 전혀 맞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제해권을 장악하고 그러면서 전국에서는 의병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홍의대장 곽재우를 비롯해서 고경명, 조천, 홍계남, 정문부 또 호국승군으로서 서산 휴정대사 또 유정 선영대사 이런 분들이 승군을 만들어서 국가수호에 나와서 호국불교를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명나라의 지원군인데
명나라 지원군은 1차 평양에 와가지고 소서행장과 싸웠는데 패했습니다. 그래서 명나라 2차 지원은 이여성 장군이 지휘를 했는데 1593년 1월에 그 우리나라 군인과 명군이 합쳐서 그 평양을 탈환했고, 이어서 쫓겨가는 왜군을 행주산성에서 권율도원수가 또 찌르고 그랬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소서행장과 명나라 심의경이 휴전을 하고 그랬는데 이 두 사람이 좀 속임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조선의 사도를 일본에 환영하고 그 다음에 왕자를 인질로 보낸다 이런 걸 가지고 화전 조건으로 했는데, 실제 일본의 전해진 조건은 명나라가 풍신수기를 대권을 인정한다 이런 거고, 조선을 한량한다는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이 풍신수기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다시 쳐들어오게 돼 가지고 정유재란이 일어났죠. 그때 이순신 장군은 모함을 받아서 민주주의 시대 같으면 이순신 장군은 대통령이 됐을 사람인데 왕제 하에서는 반역의 그런 누를 쓰기도 쉽고 그렇지만 너무나 큰 공을 세웠는데 여하튼 모함을 받아서 백의종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명나라군과 원균이 직산 소사평에서 반격을 하고 그 다음에 재기용한 이순신 제독이 명량대첩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은 노량 해전에서 크게 이겼는데 이순신 장군은 화살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이 급하니 내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전후에는 삼영당이 외교적인 노력을 해서 일본에 붙잡혀간 포로들을 데리고 오고, 동북아 정세도 바뀌고 또 청나라도 등장하고, 또 전쟁을 통해서 도자기 기술 이런 거를 일본이 많이 배워가고 그러면서 유럽에까지 알려지고, 우리나라는 비변사를 강화하고 거북선을 또 많이 만들고 화차도 발명하고 그러면서 학문적으로 우리나라는 성리학을 강화하면서 다산이나 해강 최양기 같은 기학, 실학이 많이 발전되고 북쪽에서는 여진족, 이게 누르하치, 이 누르하치는 김누르하치로서 신라 경순왕의 아들 마의태자 김한보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금나라나 후금인 청나라의 그러한 그 왕손은 우리 민족 계열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 외란이 끝나고 권율 도원수와 이순신 제독, 원균 장군 이런 분들은 전부 선무 1등 공신을 받은 거죠. 원균 장군도 수많은 전공을 세웠고 그러다가 나중에 거제도 해전에서 장렬하게 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무공은 충남 아산 현충사에
모셔져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순신 장군이 그 전장에서 죽은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서울대학교 남천우 교수와 이종호 박사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다시 쳐들어올 수 있고 또 그렇게 이순신 장군처럼 큰 공을 세운 사람은 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돌아가신 게 아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9일 날 고금도를 거쳐서 12월 10일 날 아산, 12월 4일 날 우의정을 중직하고 2월 11일 이순신 장군의 국장을 형식적으로 치렀는데 그 16년 후에 600m 떨어진 곳으로 이장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신 것은 해전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16년 후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많이 더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또 하나는 그러한 이순신 장군과 원균 장군의 관계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나 잘잘못이 있고 또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이순신 장군은 그렇게 세계적인 성공이라고 할 정도로 뛰어나지만 원균 장군은 그분만은 못하지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수많은 전쟁에서 이겼고 또 선무 1등 공신을 했기 때문에 너무 원균 장군을 폄하할 것은 아니다. 그래서 현재에 와서 그러한 이순신 장군의 후손인 덕수이 씨와 원균 장군의 그런 원주 원씨 이 사이에 후손들의 그런 화해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인 차이는 있더라도 또 사람이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대립 갈등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서 결국은 두 가문이 화해해서 민족 대화합의 길로 가가지고 이순신 장군의 그런 세계적인 성공의 모습을 우리가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신명나는 우리 역사 제24회는 세계적인 성공 이순신 제독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